국회에서 사법권에 뭐 어떤 또 입법권에 어떤 파워 싸움으로 나간다면은 대통령을 흔드는 거지. 자 보세요. 사법부는 사법대로 흔들고 입법부는 입법대로 흔들고 검찰은 검찰대로 흔들고 이러면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나온다면 국회를 없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민에게 내가 대통령인데 만약에 국회가 내 장관 임명하는 걸 거부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면 국회 없애지. 국민들이 국회 아닌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그거는 누가 주장하냐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냐 도덕성이냐 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을 개혁한다, 뭐 경찰을 개혁한다 이런 거는 내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검찰은 꾸준히 개혁돼 가고 있고 경찰도 꾸준히 개혁돼 가고 있어요. 근데 특정 집단을 개혁하겠다. 뭐 이게 그렇게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지만 그 바람직한 건 아니야. 검찰을 굳이 개혁할 이유가 없는 게 검찰들은 권력을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약간의 부조화한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집단이니까. 근데 그걸 뭐 검찰을 개혁한다, 뭐 사법부를 개혁한다, 이런 건 아니야. 혁명하는 거. 어떤 검찰 제도를, 인사제도를 혁명하거나, 이건 막연히 검찰을 개혁한다. 이게 뭐예요? 그것도 조국 장관이 주장하거나 현 정부가 주장하는 건 검찰을 개혁한다.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지. 요번에 더불어당에서는 요 어떤 조국 정국 때문에 뭐 내년 총선까지 가면 표심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국가 혁명가에 나는 여당이나 야당이 꼭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즘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맞죠? 여당 야당이 싸우는 목적이 뭐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야당의 인기가 좀 올라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목숨 걸고 그냥 머리 삭발하고 그냥 조폭 수준으로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표가 올라간다.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 우리 국민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이런 우리 국민들 이대로 두지 않아요. 국가혁명가. 이 국가가 완전 아싸르판이야. 봐, 국민은 국민대로 거기 놀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야당 인기가 올라가네. 그러면 계속 투사를 만들어서 투사로 나오면 인기가 점점 올라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외국에서 대한민국 볼 때 누가 투자하겠어? 그렇잖아. 총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혁명당은 착한 당 같은데요. 국가혁명당은 개혁 안 해. 검찰 개혁 이런 거 안 해. 제도를 혁명하기 때문에 제도를. 헌법을 바꿔버려. 알겠어요? 아니, 검찰을 개혁하려면 정치인이 먼저 개혁이 돼야 돼. 맞아요. 아니, 뭐, 정치인은 개혁 안 하고 뭐 검찰을 개혁한다? 이거는 차별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개혁하라 이거예요. 국회의원들부터. 맞아. 무슨 지역에서 거수기 노릇이 나는 주제에 뭘 개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입법부를 개혁하라 이거야. 거수기 노릇 없애라 이거야. 그러려면 정당제도 폐지하고 전부 무소속으로 해. 왜 파당을 지어? 그래 안 그래? 정치 개혁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찰을 개혁하라, 검찰을 개혁하라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든 조국이든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지 알겠죠? 그거는 누가 봐도 어떤 탄압적인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왜 가만히 있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사? 그건 수십 년 동안 개혁되어 왔잖아. 맞아. 개혁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정당제도, 정치부터 개혁을 해. 정치. 응? 아니, 정치가 바뀌면 검찰 인사가 막 바뀌어버리고 막 지방으로 자천되고 그럼 어느 검찰이 그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검찰 인사 자체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그건 계획이 아니야. 그건 위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해야지 검찰들 자신을 바꿔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자기들의 개인의 고유권 아니야. 그걸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압력 넣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들 뽑는 방법, 정당제도 폐지해야 돼. 우리 국가혁명당은 국회가 여야의 거수기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 정당제도를 없앤 무소속만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개혁하지 않고 정권이 야당으로 뺏기면 검찰 인사가 와르르, 정권이 여당으로 맡기면 검찰 인사가 와르르, 검찰이 개혁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기관이 전부 무소속이 돼야 돼. 맞아 안 맞아? 괜찮아요? 대통령은 말이야 무소속에서만 출마할 수 있게 해야 돼. 패거리가 있으면은 그 패거리들이 검찰을 누른단 말이야 나중에. 그럼 검찰도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위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기관이야. 검찰을 개혁하다니 윗대가리를 개혁 안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 우리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당제도. 전부 국회의원은 무정당이라 해야 돼. 대통령 후보 정당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대통령은 당선되면 정당을 탈당해야 되잖아. 그런 대통령이 왜 정당에서 나올 때는 왜 정당에서 나오노? 그래 안 그래? 대통령이 정당이 있으면 지 정당만 도와줘. 트럼프 봐. 공화당이니까 공화당만 자꾸 돕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거야. 자꾸 다음 대선에도 공화당이 집권하겠다 이거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이 당이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정권이 또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대통령이 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 왜냐면 국민들은 그런 정당제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뭘부터 개혁해야 돼? 나는 인간 조국은 훌륭하다고 봐. 알겠죠? 그러나 검찰개혁 이런 말은 검찰을 개혁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개혁되고 국회가 먼저 개혁돼야 돼. 그 와중에 조국이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개인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개혁 대상이지 개인은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도가 개혁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제도를 개혁 안 하고 혁명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헌법을 싹 없애버리고 대통령 때는 즉시 헌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지. 헌법 제1조 이데올로기를 갖다 집어넣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뭐 아닌 나라 있어 전 세계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없어. 우리 헌법 1조는 우리 국민 모두는 국민 배당금을 받고 생활의 기본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전부 무소속으로 해. 왜 파당을 지어? 그래 안 그래? 정치 개혁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찰을 개혁하라, 검찰을 개혁하라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든 조국이든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무슨지 알겠죠? 그거는 누가 봐도 어떤 탄압적인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왜 가만히 있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사? 그건 수십 년 동안 개혁되어 왔잖아. 맞아. 개혁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정당제도, 정치부터 개혁을 해, 정치. 응? 아니, 정치가 바뀌면 검찰 인사가 막 바뀌어버리고 막 지방으로 자천되고 그럼 어느 검찰이 그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검찰 인사 자체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그건 계획이 아니야. 그건 위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해야지 검찰들 자신을 바꿔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개인의 고유권 아니야. 그걸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압력 넣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들 뽑는 방법, 정당제도 폐지해야 돼. 우리 국가혁명당은 여야의 거수기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 정당제도를 없앤 무소속만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개혁하지 않고 정권이 야당으로 뺏기면 검찰 인사가 와르르, 정권이 여당으로 맡기면 검찰 인사가 와르르, 검찰이 개혁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개인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개혁 대상이지 개인은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도가 개혁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제도를 개혁 안 하고 혁명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헌법을 싹 없애버리고 대통령 때는 즉시 헌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지. 헌법 제1조 이데올로기를 갖다 집어넣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뭐 아닌 나라 있어 전 세계에? 근데 그런 거 없어. 우리 헌법 1조는 우리 국민 모두는 국민 배당금을 받고 생활의 기본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데올로기 싸움은 이제 안 하겠다. 좌파 우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얘기하죠? 그런 거 이데올로기를 왜 헌법 1조에다 넣어놨냐? 대한민국 뭐 민주공화국 아닌 나라 전 세계 어디 있어? 맞아요. 전 세계가 다 민주공화국이야. 그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국민이 국민 배당금으로서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알겠죠?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 생활을 일차로부터 이 대한민국 국민은 빚을 질 부채를 지는 데 대해서 국가가 개인이 부채를 지는 데 대해서 국가가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국민이 빚을 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가 적극 보호한다. 상당히 뭔지 알겠죠? 자, 이제 총장님 끝으로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저하고만 잠깐 약간 헌법이 좀 이상해요? 아니 좋습니다. 이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 이걸 헌법 1조에 넣을 때만이 이제 정당 제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이거 공약 중에 한 부분이네요, 이제. 공약이 그 안에 없었는데. 공약이지. 그러니까 들어가 우리는 없었잖아요. 국회와 국회 입법부를 개혁하지 않는 한 입법부를 혁명하지 않는 한 여야 정당 제도가 있는 한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개혁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자, 끝으로 총장님 국가혁명당이라고 그 당명을 명칭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죠? 이제 개혁 우리가 진짜 우리 이데올로기 혁명 지금까지는 이데올로기 혁명을 했잖아. 이 이데올로기 혁명은 역성 혁명이야.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아래 서민들이 국민들이 뭉쳐가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고 영국 알겠죠? 산업혁명이고 이런 혁명은 민중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들고 일어나서 한 혁명이야. 이건 역성혁명.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을 들이 모가지를 끄집어 내려가 한 걸 역성혁명이라고 그러고 국가혁명은 뭐냐?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를 통일할 만한 인물 아주 구심력 있는 허경영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하늘에서부터 인간을 혁명하는 걸 말해. 이거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혁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간들에게 제도를 바꿔주는 혁명. 이걸 유신혁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본은 유신혁명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천황이 일본 국민을 눌러가지고 그냥 법을 팍 바꿔가지고 유신혁명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어. 지금까지 일본 천황은 그 유신혁명 때문에 존경받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는 쿠데타를 했지만 나중에 유신혁명을 해보려고 10월 유신을 선언했다가 이게 돌아가시게 됐지.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만에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통일 황제로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나는 유신이야. 유신혁명. 하늘에서 인간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국가혁명당. 그래서 국가혁명당이고 국가혁명당은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만 있고 그 다음 없어져. 왜? 정당 제도를 다 없애버릴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럼 국가혁명당은 미래가 있어 없어? 없어지고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대통령이 탄생되고 나면 전부 다 무소속이네요. 전
국회의원 제도가 헌법이 바뀌니까 헌법에 지금은 정당 제도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헌법에 정당 제도는 할 수 없다. 파벌을 짓고 서로 이쪽을 좋은 정책을 하면 이쪽에서 비방하고 이쪽 정책을 이거 비방해야 다음에 저가 표가 나오니까 이거는 국가가 온통 여야의 싸움판이야. 싸움판을 안 하면 다음 총선 대선에 여당이고 야당은 하나가 죽어.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끝없는 권투 선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야가 있으면 됩니까? 아멘. 그래서 전부 무소속일 경우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지역을 대표할 뿐이야. 패거리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혁명당은 전 세계의 정당을 없애고 세계를 글로벌로 통일해서 세계 고려 세계 연방, 우리 코리아를 앞서서 고려 세계 연방을 만들고 세계 황제로 내가 추대될 때까지 국가혁명당은 내 대통령 되는 데까지만 만들어주고 사라져요. 알겠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 몇 가지나 얻으실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박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들을 때 왜 박수를 안 치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의석수가 작다고 생각해. 한 200명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야. 그렇게 기자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공천 제도에 대해서 항상 공천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IQ 100단위한테 내 질문 하나 할게. 공천 제도 논란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국가혁명당은 어떻게 공천할 것인지. 국가혁명당은 현재는 기존 정당이니까 기본 정당 당헌이 있어요. 당헌과 당규가 있잖아. 당헌에 의해서 공천하게 돼 있어. 그다음에 당규가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논란이 많잖아요, 항상.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 정당 제도가 그러니까 하고 내 대통령 되고 나면 정당은 없어지니까 굳이 정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기존 정당 제도의 당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모든 정당이 똑같으니까 공천하는 것도 같고 그걸 안 하면 헌법에 또 어긋나요. 그러니까 헌법대로 공천하고 헌법대로 후보 출마시키지. 에? 그렇잖아요. 아유, 뭐 상당히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저는 KNS 뉴스통신에서 나왔습니다. KNS. 그래. KNS 뉴스통신이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 그런데 나는 기자 치고 그래도 내가 본 기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 박수. 나는 말이야 영화배우가 온 줄 알았어. KNS 뉴스통신사에서 나왔고요. 오늘 우리 총재님 오늘 하늘공에 또 와봐도 허경영 굳이 세 번 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의 어떤 열기를 다 받고 그 어떤 길을 다 바꾸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총재님께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비서허덕기금인데 그래서 좀 살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열기 끝까지 가고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자님, 그 마이크 가져오세요. 내가 아까 질문 하나 한다고 그랬죠? 이 우리 기자님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IQ 테스트를 하나 하자고. 총재님 그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 해보자고. 학생이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학생이 재수하지.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재수가 머리가 나쁜 모양인데. 재수가 없으면은 재수하게 돼. IQ가 낮아. IQ 역시 100단이야. IQ 그럼 우리 총리님 따라갈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